안녕하세요. 삼장회계법인 양진혁입니다. 최근 기업의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고 기업의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재무적 관점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구조조정 제도 및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이후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회생 절차를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다양한 구조조정 실행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부 안정 대책이 아닌 자본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자금을 활용한 구조조정과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 제도 및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시장은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의존하는 것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 유지를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워크아웃 채권을 구조조정 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자금이 구조조정 펀드의 조 단위로 투입되고 있고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 본격적인 주제 중 하나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민간 자본과 정책자금이 공급되면서 자본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매물을 탐색하고 투자 실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성 펀드로서 민간 자본과 50대 50으로 매칭하여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자산운용사 및 PE를 통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증권사, 자산운용사, PE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옥석을 가리며 투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모두 업종에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나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어필할 수 있다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형태도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대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냉철한 경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의 강점과 위험 요소, 그리고 실현 가능한 자구 계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 수립과 함께 우리 회사에 맞는 투자 제안서 및 투자 구조를 세팅한 후 투자자 태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실사 대응 및 투자 구조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투자 심의가 종료가 되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엑시 플랜에 대해서도 투자 심의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협의된 구조로 진행이 되어야 성공적인 투자 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션의 두 번째 토픽인 회생 절차를 활용한 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다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회생 절차의 활용 여부입니다. 물론 사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회생 절차를 활용할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절차, 회생 절차로 구분됩니다. 특히 회생 절차는 최근 ARS, P-플랜, DIP 파이낸싱 등 용어도 생소한 여러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절차는 아시다시피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구조조정 자구책을 평가하여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의 제약이 크고 장기간 진행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회생 절차의 경우는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ARS는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결합한 방식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절차이며, B플랜은 경영진이 사전에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득하여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 절차상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전자본으로 활용하거나 회생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무적 투자자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NPL을 사전에 매수하여 M&A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생 절차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 절차 종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회생법원의 재판부 및 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회생 절차 중 3가지 주요 고비가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부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 조사 및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뒤로 갈수록 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며 불확실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설명하고자 하는 제도가 P플랜 제도입니다. P플랜은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약어로 조사, 회생 계획안 및 채권자 동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한 후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준비는 1에서 2주, 이후 절차가 1년 내외 소요되는 반면에 P플랜을 통한 회생 절차는 회생 준비가 1, 2개월, 이후 절차는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P플랜을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사전 준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채권자와 회사가 만족하는 최적의 회생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채권자의 50%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P플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가 회생 종결 후 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플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플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와 조율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가 초단기간에 진행되므로 그만큼 낙인 효과도 없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영권 유지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주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무적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첫 적용 사례는 레이클스 순천이었고 이후 여러 사례를 통해 개시 결정부터 40일 이내에 인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P플랜과 수반되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스토킹호스 M&A입니다. 이는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와 조건부 수의 계약을 하고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되 최고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여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회생법원 재판부는 M&A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호스 M&A와 P플랜을 결합할 경우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설사 채권자 사전 동의 5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토킹호스 M&A를 하는 것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호스 M&A를 통해 우호적인 재무 투자자가 100% 지분을 확보한 후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그 이후 구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재무적 투자자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엑싯을 위해 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대주주와 별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에서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구조조정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펀드는 투기성 자본이 아니라 대주주 및 회사에게 우호적인 구조로 투자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사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회사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여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여 회사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삼정 KPMG는 회사 및 대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최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기업이 검토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